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인사이드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 지난 13일 한화로 1조 원에 달하는 K9 자주포 호주 수출을 성공했다. 예, 맞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에 가셨죠. 네네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가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움직여야죠. 1조 원이 네. 또 이렇게 뭐 작은 금액은 어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스캇 머리슨 호주 총리가 네.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 디펜스 지금 K9 자주포를 만드는 회사하고 호주 정부가 이 K9 자주포 공급 계약에 이제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몰밀 작업을 계속 해왔던 거죠? 사실상 작년에 이미 이제 그 마지막 협상 들어간다고 이제 얘기는 나왔었고, 네네. 사실은 뭐 그 이제 여러 이제 협상 과정이 잘 원만하게 이제 해결이 돼서 네네.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그 자주포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어요? 일단 호주가 네. 명칭이 좀 다릅니다. 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K9 자주포라고 그렇죠. 하고, 그 K는 이제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 네.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 뜻하는 AS. AS. 애프터 서비스 약자 같기도 하고. 일단 AS9 자주포 30문하고 네. AS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이제 호주 현지에서 만들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밖에 또 기타 지원 장비도 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아마 그 현지 생산을 하더라도 초반에 이제 중요 구성품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몇 대는 아마 국내에서 만들어서 보내서 그쪽에서 조립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 물량들은 거기에 이제 뭐 중소기업 업체라든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 현지에서 이제 생산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왜 호주에서 현지 생산을 합니까? 호주가 네. 호주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국 내 좀 방위 산업을 좀 키우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주로 많이 사다가 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외국에서 이렇게 사서 쓰면 이게 이제 수명주기 보통 이제 한 30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그걸 다 외국에서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이 다 이제 해외로 나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국내에서 이런 후속 군수 지원을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최근에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무기 도입, 해외 무기 도입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일정 부분 좀 생산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 K9 자주포 호주 수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2010년부터 네네. 얘기가 나왔었어요. 오래 걸렸다. 네, 2010년부터 얘기 나왔었는데 그때도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올랐는데 그때 이제 호주 국방비가 좀 감축되는 이런 좀 과정이 있어가지고 네. 거의 끝까지 갔다가 그냥 사업이 유야무야 됐죠. 그것도 예. 그래서 2010년에 이제 이것도 이제 뭐 랜드 17 페이지 1C라고 네. 하여튼 이상하게 호주 육군은 이렇게 랜드자 붙여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 디펜스가 아니었고 네. 어디였어요? 원래 하나 디펜스가 K9 자주포 만든 건 아니고 네. 전에 이제 삼성 테크윈 어. 그 위로 올라가면 삼성 항공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제 레이시온 미국의 레이시온하고 삼성 테크윈이 컨소시엄으로 이제 들어갔었고 그땐 또 이름이 좀 달랐어요. 그래요? AS9은 맞는데 네. 그때도 이제 AS9이었는데 별칭이 좀 오지 썬더라고 하는 뭐 이게 호주와 연관된 좀 별칭을 또 달았고 그때는 또 이제 독일의 네. 사실 이제 K9의 맞수라고 할 수 있죠. 뭡니까? PGH 2000 그 자주포하고 네. 경쟁 끝에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갔었는데 그때 국방비가 좀 이렇게 날아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호주군이 그 전에 이제 지금 미 해병대라든지 미 육군이 쓰고 있는 견인포가 있어요. M777이라고. 네. 요거를 이제 추가 구매하고 그때는 이제 마무리를 해버렸죠. 근데 이제 그 호주 이 수출 사업을 하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K9 자주포가 네. 이 해외 수출이 사실상 그 초반 단계였거든요. 그럼 가격도 좀 저렴했을 것 같은데. 가격은 사실 지금도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 네네. 이게 사실 뭐 일본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일본이 사실 이게 해외 수출을 지금 하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자국산 무기를. 근데
보면은 좀 경험이 없어 일본에. 아, 일본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예. 요 2010년에 호주 자주포 경쟁을 하면서 좀 해외 수출에 대한 노하우를 좀 많이 쌓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때의 그런 사업 경험이 네. 이후에 K9 자주포 수출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아, 역시 경험이군요. 한 차례 네. 또 고배를 마셨지만.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그때 마침 요 사업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아, 해외 사업은 또 국내 사업하고 다르구나 하면서 그런 노하우를 많이 익혔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수출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예. 호주의 AS9, 예, 네, 그럼 K9 예. 이게 뭐가 좀 달라진 겁니까? 아무래도 달라졌죠. 왜 그러냐면은 K9은 사실 이제 우리 육군의 네. 작전 요구 성능이 반영된 자주포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나라마다 그런 작전 요구 성능이 조금씩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외형적으로는 뭐 포진이라든가 파워팩, 즉 엔진 및 변속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성능이 이제 호주 육군이 요구한 성능이 우리 군하고 달랐기 때문에 네. 기반이 되는 자주포가 좀 다릅니다. 자주포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 육군이 채택한 AS9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육군이 쓰는 K9 자주포가 모델이 아니라 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노르웨이에 수출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K9 비다르라는데 네. 요거를 기반으로 AS9을 만들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K9 비다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고식을 했고 네네네. 지금은 대부분 다 이제 노르웨이 육군에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육군이 막 지금 열심히 지금 거의 완전 작전 운영 능력을 갖추려고 마지막 막바지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네. 그래서 노르웨이 육군 같은 경우에 이 K9 비다르 24문하고 K10 탄약 운반 장갑차 6대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네. 아까 우리가 AS9 얘기하면서 네네. AS9이 이제 30문하고 AS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도입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탄약 운반 장갑차 한 대당 자주포 2대, 3대 이런 식으로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는 네. 탄약 운반 장갑차 하나에 자주포 2대로 이렇게 운용을 하는 방식을 쓰고 네. 반면에 이제 노르웨이 육군 같은 경우에는 자주포가 24문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탄약 운반 장갑차가 6대니까 계산을 해보면 4대당 거의 한 대꼴로 이제 이 탄약 운반 장갑차를 운용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K9하고 노르웨이 K9 비다라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네. 사용하는 탄약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이 쓰는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네. 155mm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미군이 쓰는 M계열 155mm 탄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거리 연장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ERBB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산을 사용해요. 그래요? 네, 국산을 사용하는데 반면에 이제 노르웨이는 미군 탄약도 써야 되지만 네. 또 이렇게 155mm 탄약도 보면은 표준이 이게 또 다 있습니다. 어디 표준을 씁니까? 그래서 이제 나토 표준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 이제 노르웨이에서 만드는 탄약이거든요. 근데 그쪽 이제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 표준을 만들어서 그걸로 다 생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좀 손을 봤죠. K9 자주포를. 네. 그래서 현지에서 시험 평가할 때 그 탄약으로 또 시험 평가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모라는 회사가 있어요, 노르웨이에. 나무? 네, 나모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이 소총 탄약이나 이런 화포 탄약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나무라는 회사가. 네, 그래서 저격총 탄알도 나모 회사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 군도 좀 수입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노르웨이 이제 나모라는 회사가 만드는 네. 나토 표준의 155mm 이제 사거리 연장탄 그걸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포신을 좀 이렇게 손을 봤죠. 노르웨이 군이 요구를 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맞춰서 이제 하는 걸로 돼 있고 한편 탄약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군 K9하고 노르웨이 육군 K9 비다라조포하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사격 지휘 통제 체계도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예, 사실 이제 우리
육군의 이제 뭐 육군과 해병대 K9 자주포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포병으로 예를 들어 K9 자주포 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BTCS라고 해가지고 포병 사격 지휘 통제 체계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나토라든가 미군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쓰는 게 있어요. 아, 또 다른가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되게 희한하게 주한미군하고 연합작전 하면서도 요 체계가 호환이 안 돼. 아. 이제 뭐 이게 보통 이제 대대급 네. 뭐 자주포 대대급에서 이제 사용하는 뭐 다른 데도 많이 씁니다. 뭐 MLRS도 있고 뭐 이런 데서 다 쓰는 건데 네. 그게 좀 대대급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미 간에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상급 부대에서 호환하는 방식으로 쓰는데 네. 근데 나토나 미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쓰는 게 있고 특히 나토 같은 경우에는 미군 체계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께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나라 거 써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AS9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전에 이제 네. K2 노르웨이 수출형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콩스버그사의 그 RCW에서 달리고 그러잖아요. 홍스버그. 노르웨이 회사예요, 콩스버그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르웨이 군과 관련된 여러 장비들 만드는데 네. 그 회사가 만드는 이 사격 지휘 통제 체계를 이 AS9에 장착을 해요. 그러니까 K9 노르웨이 육군형 K9 자주포 K9 비다르도 네. 그걸 쓰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검증이 됐으니까 호주 육군도 그럼 우리 이걸로 하겠어요 해가지고 그걸 사용하는데 네. 그 이름이 이제 오딘 화력 지호 체계라는 거를 장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AS9하고 우리나라 K9의 좀 차이점이 이제 그 두 가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AS9은 또 거기에 더해서 호주 육군이 앞으로는 자주포도 생존성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장갑을 더 달아요. 증가 장갑. 네, 증가 장갑을 AS9은 더 달아요. 그러니까 방탄 성능이나 이런 파편에 대한 방어 능력이 더 좋아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K2 노르웨이 수출형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 네. 그것도 장착을 합니다. 네. 뭘 많이 갖다 붙이네. 그건 호주 육군이 요구도가 굉장히 좀 높네. 네, 좀 까다롭고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 호주가 그런가요? 호주가 좀 그래요. 좀 무기 보는 눈이 좀 높아요. 근데 이 별칭도 좀 다르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제 썬더로 많이 네네. 나거든요. 영어 표기할 때.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그냥 K9 자주포 그러는데 해외 수출할 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인지도를 좀 높이려고 천둥, 썬더라는 별칭을 이제 많이 쓰거든요. 야, 또 ACDC의 또 썬더라는 또 아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에이스9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골 때리는 게 네. 호주에 그 거미가 있어요. 호주에 사는 거미. 거미? 어떤 거미일까? 이게 그 되게 덩치가 크대요. 왕거미? 왕거미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헌츠맨이라는 그런 별칭을 또 별도로 붙이게 됩니다. 헌츠맨? 네. 이 영화 이름 아닙니까? 헌츠맨? 저도 영화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거미 이름이더라고요. 거미 이름이 네. 헌츠맨이야. 네. 근데 제가 사진 보니까 예. 확실히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K9 자주포가 예. 이 호주에서 이번에 계약을 통해서 팔렸는데 네. 몇 번째로 K9을 쓰는 나라입니까? 지금 7번째 나라가 됐어요. 이야.